이번 강의는 conversational라고 하는 강의인데요. 원래 이게 과식주의자 fruitarian이었어요. 이게 조금씩 강의 타이틀을 좀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과식주의자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도 아예 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타이틀을 바꿨고 그냥 그 conversational AI를 만드는 그 속에 이제 TTS랑 STT는 아직 안 들어갔고 TTS를 만들어서 기계가 이제 소리를 내주게 하는 말을 해주게 하는 그 과정에 대한 이슈를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TTS 함수 쓰는 건데요. TTS 함수 쓰는 게 왜 중요한 건지 처음에 조금 이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람하고 컴퓨터랑 심지어는 사람하고 인터랙션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고 HCI라고 워낙에 그 용어가 settle down 돼 있으니까 저는 머신이라고 쓰는데 HCI라고 합시다. 그래서 그 인터랙션을 하기 위한 그 중요한 도구가 몇 개가 있는데 저는 문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문과적인 관점에서 보면 문과는 뭘 연구하는 거예요? 사람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볼 때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잘 봐서 그거를 봐서 기계를 만드는 거니까 문과적인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문과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도 되는 게 아니고요. 문과 사람들 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는 육감, 오감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근데 뭐가 더 중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눈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보는 눈으로 본다 그랬죠. 그림처럼 받아들인다 그랬죠. 그래서 사이트나 비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계가 사이트나 비전을 가지게 되면 굉장히 파워풀한 거고 사람처럼 유용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자르고 나면 그 다음에 듣는 거예요. 이 듣는 게 듣지 못하면 인지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보통 귀가 가면 치매 빨리 온다는 얘기 들으신 적 있죠? 왜냐면 귀가 어두워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쓸 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귀가 가면 치매도 빨리 온다는 얘기가 귀의 감각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보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냄새 맡는 거 있고 몇 가지 냄새를 할 수 있고 개는 사람보다 20배가 뛰어나고 이런 이야기 5배가 뛰어나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냄새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사람 옆에 남편 냄새 마누라 냄새 맡으면 기분 좋잖아요. 기분 좋다고 합시다. 그래서 기분 좋다고 합시다. 예. 그래서 그 중요하고 혀도 중요하고 그죠? 촉감도 중요해요. 사람들 와 촉감 때문에 미치는 경우도 많죠.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것들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야 보기도 좋고 소리도 좋고 듣는 목소리도 좋고 막 소리 내는 것도 좋고 냄새도 좋고 촉감도 좋고 그 다음에 맛봐도 좋고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게 다 보면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그렇게 감각적으로 저희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러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보고 하는 거는 조금 다른 이슈인데 글을 읽는 걸로 하고 이제 듣는 거에 대한 이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려줄 때, 말을 할 때 어떻게 이 사람들이 느끼는 거에 대한 게 달라서 컨버세이셔널 AI는 약간 에이전트를 만드는 건데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만드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은 스피치 레코그니션이나 TTS나 STT 여기는 스피치 레코그니션을 STT 스피치 투 텍스트가 있고요. 텍스트 투 스피치가 있고 그 두 개를 해서 챗봇이나 virtual assistant 이런 거 만들고 근데 이제 옛날에도 이런 시도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뭘 못했어요. 말을 하고 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냥 뭔 말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를 듣고 뭔 대답을 해야 되는데가 안 되는데 그게 해결이 된 거예요.
그 중앙에서 large language 모형이 STT나 TTS를 바깥에 둘러싸면서 얘가 말을 하면 어떻게 글로 바꿔서 처리를 하고 글을 적어주면 말로 돌려주는 그 단계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는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conversation AI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프로세스는 유저가 인풋을 하게 되면 AI가 텍스트로 바꾸거나 혹은 보이스로 바꾸고 그걸 프로세싱하고 언더스탠딩하는 건 누가 해요? LLM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할 때 단위는 뭐예요? 성준쌤 소리예요? 소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large language만 language 형태로 바꿔야 돼요. 그 텍스트를 받아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서 large language 모형이 뱉어내는 건 뭐예요? 처음에 텍스트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 텍스트를 다시 스피치로 갖다 STT를 해서 다시 스피치 형태로 돌려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데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관점을 봤을 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교육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이거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에 능력이 있나? 그다음에 들려주고 우리 보통 자 누구 할까? 구자철 쌤 2FA 해봤어? 뭘 안 해봐 안 해보기는 2FA 안 하고 요즘 은행을 어떻게 하나 웹사이트 로그인을 어떻게 하나 해주쌤 2FA 해봤어? 뭘 안 해봐 안 해보기는 아 진짜 안 해봤어? 2FA가 그 Second Factor Authorization 안 해봤어? 아니 이런데 비번 안 날라와? 하면 전화기로 비번 주소 이메일로 비번 확인하는 거 안 해? 두 번째 확인하는 거 안 해? 뭘 하려고 하면 로그인 하긴 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뭐 인증해 주세요. 대한민국 인증 왕국이더만 전화기로 인증을 해 주세요. 안 하냐고. 한 번 더 하지. 근데 숫자로 줄 때도 있잖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6자리 숫자 478532 그리고 요거 전화기 받아가 나 그 입력해야 되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478-531을 외워야 되잖아. 순간적으로는 외워야 돼. 여기서 여기로 가야 되는데 뭐 컨트롤 C, 컨트롤 V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고 그냥 눈으로 오면 항상 어떻습니까? 내가 홍상훈 교수님과 김선 교수님한테 이야기 이렇게 나도 그거 느끼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방금 봤는데 까먹는다. 6자리 숫자 봤는데 야 나는 진짜 머리가 이렇게 썩는구나. 웃지 지호쌤 너도 내 나이 돼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벌써 그래요 하면 큰일 나는 거고 그러면 내 외우는 능력을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퇴합니다. 옛날에 전화번호를 보통 사람들이 한 50개에서 200개 외우고 다녔었어요. 옛날에는 지금 내 전화번호 간신히 외운다. 우리 어머니 전화번호도 못 외워요. 그럼 전화기에 적혀 있으니까 안 외워버리는 거야. 마누라 좀 안다. 마누라 냈고 뭐. 딸내미 아들내미 못 외웁니다. 있겠지 어디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준쌤? 여기서 빨리 옮겨야 돼. 그때 어떤 짓을 합니까? 아직 어려서 그래. 안 적고 여기로 옮겨야 돼. 자 진민쌤 자, 자 들어가는 나이를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나? 이게 있으면 아니 그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기기가 달라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안 됐을 때 말하는 거야 지금. 같은 전화기에선 그렇게 하지. 해주셈 어떻게 하나? 내가 전화기 받아서 여기 입력해야 돼. 여기서 여기로 올 때도 어떻게 해? 그러니까 단기 기억을 어떻게 강화하냐고. 보라쌤 젊어서 그런가 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해요? 다음 에이지 그룹으로 넘어가겠다. 구자철쌤 어떻게 했어?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안 될 때 크게 읽어요. 잘 봐봐. 782532 크게 읽으면 782532가 기억이 어때요? 좀 오래 가. 근데 학습에 굉장히 중요한 거 이야기 안 되니까 내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782531을 크게 읽으면 뭐가 생긴 거야, 성준쌤? 내가 눈으로 봤잖아. 눈으로 보고 외우려 그랬었어. 이걸 듣고 외우라고 하는 거와 782531을 크게 지르고 한 거랑은 어마어마하게 단기 메모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단기 메모리도 롱런으로 어떻게 넘어가? 그 반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78253을 오늘 저녁에 한번 하고 그 다음번에 한번 하고 한 3, 4일만 해봐. 78253가 머리에 떠나지를 않아. 그 숫자가. 어떻게 한다고? 성준쌤? 내가 loud, speak loud 한 거야. 그래서 오디오 메모리하고 그 이벤트랑 그 숫자랑 링킹을 강화를 시킨 거라고. 그러니까 머리에 78253이라는 게 잔상이 남잖아. 그 잔상은 뭐예요? 78253 사운드라고. 뭔 말인지 알겠? 그 78253이라고 하는 약간의 노래 같은 거랑 이게 어소시에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억이 오래 가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주위가 환기가 돼야 안 돼요. 소리가 나오면 갑자기 환기가 돼요. 7823이 계속 쳐다보고 있어. 7823이 머릿속으로만 해야 돼. 하는 거랑 중얼중얼 거리면서 계속 하는 거랑 훨씬 다 집중이 잘 됩니다. 그 계속 쳐다보시면 잠만 옵니다. 7823이 계속 쳐다봐봐. 잠 오지. 그쵸? 학습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거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은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해서 듣기 평가도 해야 되고 듣고 이야기하는 것도 평가 듣는 능력이 중요해요 안 해요? 듣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들려줄 때 기억도 어떻게 돼요? 글로만 주는 것보다 내가 말로 설명해 줄 때 어떻게 된다고? 강화가 되죠. 그러면 러닝에도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들려주는 게. 왜? 사람한테 주는 서비스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더 원초적일 것 같아요, 성준쌤? 내가 눈 똑바로 쓰고 글을 읽는 게 원초적일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듣는 게 원초적일 것 같아요. 그걸 알려고 하면 글이 먼저 나왔어요? 소리 듣는 게 먼저 나왔어요? 인간이 발달할 때 소리 듣는 게 먼저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개나 고양이들이 우리보다 더 잘 듣는 거예요. 걔는 그거 발달 안 하면 뒤지니까. 그래서 더 내추럴합니다. 읽는 거보다. 아시겠죠? 근데 더 지적인 거는 읽는 거고 듣는 게 더 내추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려주면 좋아하는 거예요. 비디오 보면 좋잖아. 보고 앉아있고 글 안 읽어도 되잖아. 누가 들려주잖아. 비디오는 대부분 정보가 어떻게 들어와요? 눈은 그냥 즐겁게 해주는 거고 뭐 바꿔주면 좋아하잖아. 색깔 나오고 막 이러면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색깔 나오고 막 왁구 짜주고 무슨 뭐 밑줄 그어주고 뭐 포맷 맞춰주면 좋잖아. 비주얼이 좋잖아. 기분 좋지. 들려주면 기분이 좋아요. 모티베이션도 잘 되고 다 결국은 인지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익 리스닝 테스트 같은 거 Analyzing 뭐 Item Generation with Natural Language Processing 2017년도 페이퍼인데 이런 것들 와서 토익에 이제 뭐요 이런 거 NLP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뭐겠습니까? Analyzing Item Generation with Large Language Model Tools 뭐 이렇게 나가면 되겠지 이제는 NLP가 이제 Large Language 모형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세스먼트에 듣기 평가 같은 거 많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읽어줄 수 있죠. RM 제너레이션을 하면 문항을 읽어줄 수 있어요.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이 룰을 가지고 사각형이 있는데 밑변은 7이고
뭐 높이는 4다라는 게 읽어줄 수 있어요. 왜 읽어줄 수 있어요? 이 그림을 그 룰을 가지고 그렸기 때문에 그 룰에 해당하는 디스크립션도 만들면서 같이 들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도와주는 겁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TTS가. 그래서 그냥 뭐 글러하니까 소리 나옵디다라는 펑션 하나만 가지고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 이게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시큐리티 관점에서는 어때요? 보통 로그인할 때 뭐가 나와요? 우리 텍스트 주고 읽어가지고 하는데 그 오른쪽 버튼 뭐 있습니까? 보라색. 오른쪽에 이 글을 이상한 글을 만들어 놓고 이 중에서 숫자를 파가세요.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버튼이. 뭐 입습니까? 들려주는 버튼 있잖아. 들려주는 버튼. 왜 그게 중요하냐 하면 시큐리티 레이어에 듣고 따는 게 옛날에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계가 들려줬는데 그 기계가 인식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어. 근데 그게 요즘 다 깨졌잖아. 아무리 해놔도 왜 있잖아요. 암호 체계처럼 이거 보고 뭐 3, 4, 2, 7, 5를 파악하시오 여기 이상하게 적어놓고 그 기계가 다 해내요 안 해요 요즘에는. 다 깹니다. 소리 들려주면 기계가 그 중에서 뭔 말을 하는지 해내요 안 해요. 다 깹니다 요즘에는. 기계가 다 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력화된 거예요. 옛날에는 그걸 만드는 게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해커가 안 했다고. 정확하게 만드는 게. 지금 기계한테 들려주면 다 깨냅니다. 그 다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보안에. 창과 방패 같은 게 뚫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뭘로 해놓은 거예요, 거기서. 비밀번호를 그냥 적어 놓으니까 숫자로 그냥 인풋하게 하니까 다 뚫었잖아, 기계가. 보라색. 그래서 뭘로 우리가 레이어를 만든 거였어요, 그때. 이미지를 주면서 그 안에 있는 글자를 하니까 뭘로 레이어를 만든 거예요. 보라색. 뭘로 레이어를 만든 거예요, 그 시큐리티 레이어를. 아니, 그러니까 이미지를 줬잖아. 이미지를 읽고 해석하는 거를 레이어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보호하려고. 이미지를 읽지 않으면 그 안에 숫자를 판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레이어를 만든 거예요. 시큐리티 레이어를. 더 심한 거는 뭐예요? 더 어려운 거는 뭐였었어요?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주셈, 똑같아. 테스트 시큐리티라고 딴 거 없어. 전산하면 시큐리티 이슈를 안 할 수가 없어, 이게. 2FA고 뭐고 지금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소리로 레이어를 만든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그 안에 숫자를 파가시오라고 바꿨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기계들이 잘하기 시작한 거라고. 그래서 그거 지금 다 무용지물이에요. 시간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뚫는다고. 충분한 시간만 되면. 그 가격이 굉장히 싸졌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해주면 소리로 만들어줘서 TTS를 하면 효과가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소리로도 만들 수 있으면 글만 생성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effectiveness가 높아지니까 글을 생성하고 문항을 만들고 하는 게 텍스트부터 시작하지만 그 텍스트를 소리로 만드는 거는 효용 가치가 있어서 서스테이너블하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이슈.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뭐 할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머신하고 인터뷰하는 거 있죠. 머신하고 인터뷰할 때 기계가 받아서 다음번 질문을 만드는 이 과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interaction with machine, verbal interaction with machine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된다. 뭐 2017년도에 뭐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게 2023년도에 갑자기 된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 이게 언제쯤 될까? 언젠가는 이런 식으로 어세스먼트나 모든 게 다 진행이 되지 않을까 묻고 답하고가 이제 그게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TTS 함수를 쓴다고. 앞에
말은 많았는데 TTF는 함수를 쓰는 거는 간단해요. 여기 글 적고 그다음에 이 버튼 같은 거 필요하면 클릭 히어 하고 그다음에 뭐 어떤 이름 쓸 건가 이름이 지금 오픈 AI 걸로 하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기본 보이스가 있으니까 이 중에 선택해서 쓰는 거고 영어에 최적화돼 있고 뭐 하는 거. 좀 더 자세한 거 알아보시려면 여기 가서 알아보시면 되고 아시겠죠? TTS 함수를 쓰는데 일단 뭐 이거는 example 보면서 합시다. 뭐 백문이 진짜 그야말로 불여일견이네 이거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서 하면 되니까. 변수는 listening test 첫 번째 거 이거 Q1 그냥 다 때려 넣은 거예요. 이거 읽고 요거에 A, B, C, D 물어보는 거. 두 번째는 이제 뭐 했냐면 포즈를 중간에 넣었어요. Q2는 포즈를 넣은 거고 요거는 포즈 없이 한 거예요. 그래서 리핏 돌리면서 간단합니다. 첫 번째 문항 불러와서 TTS에 집어넣었을 뿐이에요. 문항 전체를. 아시겠죠? 그럼 밑에다가 뭐 라디오 버튼 달아가지고 정답하고 오답하고 어렵진 않죠. 이거는 생성이 아니죠 거의. 여기는 뭐예요? 그냥 이게 생성까지 시키면 좋은데 생성은 하지는 않았고 그냥 있는 문항 그대로 텍스트로 갖고 와서 이제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돌면서 TTS 안에 들어갔으니까 이 내용 전체가 문항 Q1이 들어갔으니까 Q1 전체를 읽어줄 뿐이에요. 그죠? 그러면 해보자고. Listen to the short talk and answer the question. Excuse me, could you help me find the marketing department? Sure, it's on the 3rd floor. Just take the elevator down the hall. Thank you, I really appreciate it. Question: where is the marketing department? A, on the 1st floor. B, on the 2nd floor. C, on the 3rd floor. D, in another building. 아시겠죠?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들어서 요 부분을 앞에서 랜더마이즈 하든지 해서 텍스트로 엮은 다음에 한 세트가 만들어지면 그거 TTS 붙이고 그다음 두 번째 뭐 답 선택하기 붙이고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차이를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문항이 되겠죠? Q2가 갑니다. Q2는 이제 pause를 넣었어요. 중간중간 내가 좀 스탑해야 될 때. Listen to the short talk and answer the question. Attention passengers. The 3:45 train to Boston has been delayed due to track maintenance. The new departure time is 4:15. We apologize for the inconvenience. What is the announcement about? A train delay. B, a change in ticket prices. C, a weather warning. A security check. 이게 안 읽을 때도 있고요. 이게 100% 정확하게 안 읽는 거예요. 이제 아직 이 얘가 TTS가 얘가 갖고 있는 오픈 AI께 literally 한 대로 100% 컨트롤 안 되나 봐요. 아직은 그런가 봐요. 그래서 뭐 이거를 하려고 하면 다 잘라야 되는 거예요. 요만큼 자르고 또 컨트롤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는 너무 힘들어서 못하니까 그래도 포즈를 하면 약간씩 하는 것 같죠. 근데 100% 완벽한 포즈는 아니에요. 읽는 것도 A train delay 이래야 되는데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이걸 무시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100% 완벽한 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막 어세스먼트 이 정도 수준으로 어세스먼트를 이게 하나라도 A 레이블을 읽어주냐 안 읽어주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포머티브로는 쓸 수 있는데 혹은 교보제로는 쓸 수 있죠. 그러니까 글도 주고 읽어주는 거. 그거는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보조적으로는 쓸 수 있는데 이런 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제가 이거 외에는 뭐 특별한 게 리스닝 테스트 이 정도면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근데 교수님 이거를 어떻게 제너레이트 하나요? 그건 다른 이야기고 테스트 문구랑 뭐 질문하는 거는 문항 생성 이야기고 지금 TTS 하고 있으니까 넘어갑시다. 첫 번째 예제가 그 예제였고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리스너라는 거 한번 해봤고 프로테리안도 뭐 비슷한데요. 한번 해봅시다. 간단하게 보면서
만들어 여기는 이제 목소리를 좀 바꿔보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6가지 목소리가 그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목소리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보이스 다 셋업하고 변수로 정의한 다음에 여기서 뭘로 하면 들어볼래라고 라디오 버튼을 물어보는 거예요. 오른쪽에. 그래서 나 1번으로 한번 들어볼래 그러면 이제 1번 목소리를 가지고 하게끔 간단하게 연결을 시킨 거거든요. 해봅시다. 나는 이제 그러면 알로이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Jenny 알로이가 heard Anne said the strawberry was delicious. 들었어요? 리슨 테스트 하는데 갑자기 들려. Jenny heard and said strawberry was delicious라고 그랬죠. 그럼 누가 뭘 먹은 거예요? Annie strawberry를 먹은 거죠. 그 다음에 뭘 먹은 거예요? strawberry가 serve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누구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제니가 앤 이야기를 들은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다는 거 들려주고 간단하게 하는 거는 이제 간단히 구조적으로 만든 거고. 아마 이런 게 답 던지고 뭐 이런 피드백 같은 거 나오겠죠, 그죠? 이벨리에이트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답 던지고 나면 이제 뭐 이거는 뭐 이거를 읽어주게끔 한번 해본 거예요. 피드백을. Let's break down the evaluation of the user's responses. For question 1, the correct answer was Anne ate strawberry, and the user responded with Anne ate strawberry. This is spot on. The user accurately identified that it was Anne who enjoyed the strawberry. Well done. Moving on to question 2, the correct answer was simply strawberry, and the user also responded with strawberry. Again, that's correct. The user 얘가 훨씬 successfully 잘해요. 이렇게 identified the 읽는 걸 fruit that 잘해요. was served. 아까 Great job. 봤지만 A, B, C Finally, 가 for question 틀리잖아요. 3, the correct answer was Jenny heard the story of Anne, 근데 and the 이렇게 user 쭉 responded 그냥 with Jenny heard 스토리별처럼 the 되는 거 story of 있죠. Anne. 굉장히 Once again, this 에러 response 없이 is 잘 correct. 읽습니다. The user clearly stated that Jenny had 구조화된 건 heard 잘 about 못 Anne. 읽어요. Overall, every single user response was correct and perfectly matched the information provided. Fantastic work.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예절을 가지고 어떻게 셋업했는지 보면 하고 나서 그만큼 TTS 넣으니까 그 전 턴을 하니까 그리고 TTS는 한 턴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써서 주고 정보가 위험하다 그러면 잘 보세요. 시큐리티 레이어를 할 때 정보가 위험하면 글로 안 적는 거예요. 글로 적으면 어때요? 이거 스샷 잡으면 다 뽀록 나잖아. 그래서 조금 어려운 거는 뭘로 주는 거예요? 어떻게 줄 수 있어요, 보라쌤 이제? 사람한테 줘야 되는 정보를 좀 시큐어티 줄 때. 에? 보라쌤, 깨어나십시오. 어떻게 줄 수 있어요? 글로 적어주면 스샷을 잡거나 이게 되면 뭘로 줄 수 있어요?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이미지로 주면 이게 스샷 같은 게 잡히니까 뭘로 줄 수 있어요 이제? 소리로 줄 수 있다고. 소리는 또 리코드를 해야 되니까 귀찮잖아. 그게 그때 리코딩을 못하면 또 날아가는 거잖아. 그럼 좀 더 시큐어 해야 하네요. 예를 들어서 왜 보통 말은 하면 날아가 버린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글로 적어라 그러잖아. 그래야지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게 양날의 검 같은 거잖아. 내가 시큐어하게 하려면 말로 해버리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글로 적어주지 않고 내가 꼬리를 안 잡히려면.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정보를 그때 들려줘 버리고 끝내버리고 그때 못 들은 사람은 알 수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서버에 남아야 안 남아요. 남기는 남지만 음성 파일을 찾아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힘든 작업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거 해봅시다. 여기는 7
11 Labs라는 곳입니다. 11 Labs 쳐보면 나오는데 11 Labs에서 간단하게 에이전트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내가 그 챗봇 만들기 할 수 있거든요. 챗봇 만들기 에이전트를 만들면 여러분들 가서 뭐 프리 버전으로 5분 만에 만들 수 있습니다. 5분 만에 만들면 여기다가 이제 카파에다가 붙이면 카파 앱에다가 이제 그쪽 에이전트를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챗봇을 만든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런 게 떠요. 오른쪽에 보여요? 뭐 그리 하고. Hi, I'm Eric. How can I help you today? Who is 재화? I'm not able to provide information on that topic. Is there anything else I can help you with regarding collective AI on Foundation AI, also known as CAFA? Yeah, who is 재화 Choi in Kappa Lab? I'm not familiar with anyone named Jehovah Tor at CAFA Lab. However, I can share information about the key members at CAFA Lab, such as Dr. Sunhee Kim, Dr. Kyunggil Yoon, and Dr. Jaewha Choi. Would you like to know more about them or CAFA Lab? Yeah, I want to know about the 재화 Choi. I am very sorry, but I don't have any information on Oh that my name. God. I can- JAEHWACHOI. Okay. You're asking about Yewa Choi. He is an associate professor and director of assessment, testing, and measurement program at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He is also one of the key members at CAFA Lab, where his expertise is in psychometrics and mechmetrics. Would you like to know more about Dr. Choi or his work? What is CAFA stands for? I think you might be referring to CAFA, which used to be known as Computer Adaptive Formative Assessment. Currently, CAFA stands for Collective AI on Foundation AI. Did you want to know more about the meaning behind that? Yes, please. CAFA, or Collective AI on Foundation AI, is a framework for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intelligence. It is also the name of an AI engineering platform developed and managed by CAFA Lab Inc. for developing and managing generative AI applications. Did you want to know more about the CAFA platform? No, I want to quit this conversation right now. Happy I could help. Have a wonderful day. Bye. Thanks for chatting. Take care.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제너러티브 AI 뒤쪽에 붙어 있는데 카파 했던 거 그대로 붙여가지고 복붙해가지고 주면 그 한 바닥 정도 되는 거 있죠. 그 내용을 이제 너무 이제 정갈하게 정리를 해준 반 바닥은 아니고 정리를 해주면 챗봇이 되는데 내용이 많으면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뭐 하면 될까요? 이런 에이전트를 다른 문서로 많이 줘가지고 챕터 1에 대한 에이전트, 챕터 2에 대한 에이전트 해서 불러서 내가 선택을 하면 챕터 1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면 에이전트를 얘를 넘버링을 해가지고 매핑을 시켜서 여기서 쓰고 내가 이쪽에 좀 카파에서 하는 TTS가 지금 안 되잖아요. 스피치를 주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붙여서 요 앱 안에다가 인베딩해서 같이 쓰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오른쪽에. 로딩을 시키면. 그럼 어느 에이전트를 로딩할 건가만 내가 컨트롤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지금 오늘 못했는데 내 목소리를 튜닝을 시켜서 내 목소리가 나오게 해요. 그러면 교사들이 미쳐요 정말. 이게 내 목소리잖아. 자애가 있을까 없을까? 자해 말고 자애. 있습니다. 자기 목소리에 대한 사람은 자애가 어마어마한 동물이에요. 근데 이게 2시간에 이게 가격이 너무 비싼 거야. 그걸 하려면 10시간 하는데 한 달에 100불씩 내야 되는 거예요. 10시간 정도 쓰는데. 그래서 가격이 상당해요. 10불, 100불 뭐 이렇게 아니 1년에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 오픈 AI 서비스가 조금 더 컴포러블 해주고 제 입장에는 그런 거예요. 좀 더 컴포러블 해주고 좀 더 정확해지고 좀 더 리스폰시브 해주고 하면 11 랩스는 죽을 것 같아요. 오픈AI를 못 따라가. 얘 어차피 오픈AI API도 또 내야 되는 거거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픈AI도 내야 되고 얘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픈AI에서 뭔가 한 방에 해주면 그러면 훨씬 더 컴포러블하게 할 수 있어서
11labs는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지 말고 지금 뭐라고요? 간단한 거 하십시오. 근데 목소리 딥보이스 해주면 제가 하는 목소리처럼 대답해주고 하는 게 되죠. 근데 이게 오픈 AI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 보세요. 이거는 같이 보셔야 됩니다. Navigating challenges and opportunity of synthetic voices라 그랬어요. 이거를 이제 목소리를 내 목소리 보이스오버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언제 발표했냐면 3월 달에 이야기했어요. 이게 돼 있어요. 다 된대. 어디서 좋은 건지 다 알겠대. 자기가 reading assistant, translating 하는 거, 뭐 이런 거, 뭐 education, communication 다 좋은 거 다 알아. 다 알아. 왜냐면 내 목소리를 넣어놓으면 나처럼 이야기해주고, 누구의 목소리를 넣으면 누구처럼 이야기해주고 다 알아. 근데 뭐라 그랬냐면 여기를 보세요. 너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엄마 목소리만 있으면 어때요? 내가 누구 말하면 엄마처럼 할 수도 있고, 이제 전화 걸었는데 메시지를 남겼는데 내 딸처럼 할 수도 있고, 이게 바깥으로 나갔을 때 사회적인 파장이 얼마나 될지. 왜냐하면 사람들은 들으면 우리 딸이구나, 우리 엄마구나, 우리 남편이구나 그랬는데, 이게 너무 뛰어난 거예요. 얘가 사람이 구분을 못하는 거야. 이게 지금 내 남편이 지금 하는 말이, 근데 AI까지 붙였어. 그 내 남편 목소리야. 전화가 왔는데.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릴리즈를 하면 사회적인 파장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릴리즈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들으면 기계 목소리구나가 더 낫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잘 들어보세요. 딱 들어도, 누가 들어도 이거 AI 목소리네 가 나아요. 그게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야, 이게 내 남편 목소리고 내 딸 목소리고, 근데 지금 아빠 지금 빨리 계좌로 보내주세요, 납치당했어, 이러면 환장하는 거야 진짜.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픈 AI가 왜 릴리즈를 안 하는지도 아셔야 됩니다. 보이스 딥 클로닝 하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내 목소리 따는 거 내가 한 1분만 읽잖아요. 나랑 똑같이 이야기해. 근데 그게 어려워서 오픈 AI는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천천히, 보이스 엔진이라고 그러거든요. 얘네들은 이 이야기를. 그래서 synthetic voice라고 그래요. 합성, 내가 만든 목소리, 그걸 가지고 AI랑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했을 때 효과가 있어요. 와, 애들은 우리 선생님처럼 이야기해줘. 정말 좋아하죠. 근데 어느 날 선생님 목소리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머, 누구 어머니? 이러면서. 얘가 지금 이상하네요? 그럼 누가 책임질 건데, 예를 들어가지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이 생기면. 그러면 신세틱 보이스 만든 회사가 애가 납치가 당하거나 뭐 돈이 나가거나 그래서 유괴가 당하거나 부모가 뭐 잘못된 결정을 내, 보이스메일이 남겨져 있는데 선생님 목소리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 위험한 괴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소리까지 되면. 거기다가 얼굴까지 합성하잖아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얼굴 합성하죠. 소리 합성하죠. 이게 바이올로지컬한 이게 확인이 잘 안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갈 텐데 위험하니까 적정하게 쓰자라는 거예요. 저희는 적당하게 써야 되는 그 퍼스펙티브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픈 AI가 위험하대요. 나는 오픈 AI가 왜 안 해주나 하면 내 목소리 딱 해가지고 뭐 엘로이 뭐 이런 거 말고 내 거를 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안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컨버세이셔널 했습니다. 휴먼하고 머신하고 인터랙션 하는데 휴먼하고 머신이 뭐예요?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할 때 항상 뭐도 생각하셔야 돼요. 머신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쉬워졌어요. 왜냐면 머신하고는 소리로 안 해요. 뭘 해요? 머신하고는 글로 하면 되니까. 그쵸? 그래서 휴먼하고 머신만 보지 말고 또 뭐예요? 결국에는 또 휴먼하고의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도 지금 에이전트 따가지고 신테릭 보이스 하고 나도 신테릭 보이스 해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겠죠. 어찌 됐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은 대화를 하는 것으로 수렴을 합니다. 어떻게 대화를 글로 하든 뭐 들려주든 그렇죠. 그래서 컨버세이션이 잘 되기 위한 어떤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대화가 전화를 걸어 날 사랑하냐고 물어봤더니 귀찮은 듯한 너의 목소리 나 지금 바빠 듣고 보니 내가 너무 미안해 대화가 필요해 이럴 바엔 우리 헤어져 내가 너를 너무 몰랐어 그런 말로 넘어가지 마 항상 내 곁에 있어서 너의 소중함과 고마움까지도 다 잊고 살았어 대화가 필요해 우린 대화가 부족해 서로 사랑하면서도 사소한 오해 맘에 없는 말들로 서로 힘들게 해 너를 너무 사랑해 대화가 필요해 저는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하는데 잘하지는 못하지만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를 딥보이스를 해서 AI가 나처럼 노래를 불러주는데 이제 피치도 맞추고 엔지니어링도 해주고 하는 게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글을 읽어주는 수준인데 그리고 이제 제가 부르는 노래를 부를 때 나오는 피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는 게 뭐 보면 뭐 임재범 AI 임재범의 노래 뭐 이런 거 많이 저도 듣거든요. 그러면 임재범이 다른 노래를 부르는데 이제 임재범 목소리로 부르는 거 이런 거 많이 되니까 노래를 부를 때 굉장히 그 유니크한 게 나와요. 시그니처가 나와요. 그 사람의 굉장히 독특한 게 나오는데 그 독특함마저도 AI가 이렇게 감싸가지고 뭐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무섭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만해.